안녕하십니까, 송파우드입니다. 오늘은 Q5 PI 모델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차량이 들어왔다가 모두 다 나가는 바람에 지금 실차가 없어서 기존에 찍어뒀던 사진을 기준으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컴포트와 프리미엄 두 대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두 대의 옵션을 비교하면서 좀 사진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란 말을 쓰지 않고 PI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PI 한마디로 프로덕트 임프로브먼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상품성 향상이라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의 변경 그리고 상품성의 변경되면서 옵션 등의 변경이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출시된 Q5 45TFSI 꽈트로 모델이고요. 일단 제원을 좀 살펴보자면은 265마력으로 향상되었고, 토크는 37.7km/m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10.2km, 고속은 11.7, 도심은 9.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I 되면서 파워트레인이 약간 변경이 있는데요. 12V 테크놀로지 적용되면서 한마디로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많이 부르시죠? MHEV 적용되어 있어서 시동이 꺼지고 켜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을 할 것이고, 연비 향상에도 약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Q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우디의 최신식 꽈트로인 꽈트로 울트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꽈트로 울트라가 적용되어 있어서 항시 4륜구동이지만 필요시에는 전륜구동으로 변경되면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출시는 컴포트와 프리미엄 두 종류가 됐고요. 이제 뒤에서 사진을 살펴보면서 컴포트, 프리미엄 두 차량이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사진 먼저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컴포트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일단 딱 전면만 봐도 뭔가 좀 다른 게 보이시죠? 컴포트는 어드밴스드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고, 오른쪽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릴이 네모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라인 익스테리어는 이렇게 허니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스포티하고 좀 더 멋있나요? 아무래도 좀 고성능 차량의 디자인이자 저희의 이제 좀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황소 그려져 있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육각형 모양이 여기 앞에 있는 거 보니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조금 더 스포티함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범퍼 쪽에 이렇게 디귿자 들어간 거랑 사각형 들어간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세하지만 앞쪽 하단 범퍼에도 여기는 표시가 없는데 여기는 장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좀 차이가 많이 보이시죠? 네, 그릴 모양도 많이 다르고 밑에 범퍼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레이더 센서 있는 곳에 범퍼 디자인도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드밴스드 라인이 조금 더 패밀리 SUV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은 오른쪽에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조금 더 스포티함 그리고 젊음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네요. 측면 사진을 조금 더 보자면은 라인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디귿자 범퍼 디자인과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범퍼 디자인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앞쪽 그릴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휠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컴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모델이 들어갔고 5암 스타일 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했던 50 TDI와 동일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5 스포크 더빈 스타일 휠이네요.
아무래도 인치수가 작으면은 승차감에는 도움이 되고 연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휠 크기가 늘어나면서 인치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더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을 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접지력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을 조금 더, 컴포트 휠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측면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좀 다른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보셨을 겁니다. 여기 휠 하우스에서 사이드로 이어지는 컬러가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풀페인트 피니쉬가 되어 있고, 컴포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휠 하우스에서 사이드까지 무광 그레이로 대비되는 컬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조금 먼지만 가까운 브랜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톤을 주면 오히려 더 비싼 옵션 값을 받아먹는데, 저희는 조금 이제 컴포트에서만 이렇게 투톤으로 주는 거 보니 아마도 이 페인트 값이 더 비싼가 봅니다. 후면부 모습을 보시면은 후면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단부에 이제 머플러 쪽에 이제 어드밴스드 라인이냐 아니면은 프리미엄이냐에 따라서 조금 머플러 팁 모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언더 프로텍터도 컴포트의 경우는 이제 실버로 내기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양쪽 테일라이트를 이어주는 크롬 라인이 생기면서 한 단계 더 윗세그먼트인 Q7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크롬 라인을 주면서 한 단계 윗세그먼트의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라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OLED 테일라이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요, 추후에 출시될 SQ5를 위한 옵션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OLED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덜어내고자 웰컴 세레머니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세레머니 전후입니다. 그리고 페어웰 세레머니 전후입니다. 다음은 실내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하면서 가장 오래 앉고 그리고 오랫동안 봐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실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컴포트는 베이지 컬러고요, 오른쪽에 프리미엄은 블랙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베이지가 눈에 좀 더 잘 띄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하고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두 등급 모두 베이지 그리고 블랙, 여기에 브라운 컬러까지 총 3가지 컬러가 선택권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트 모습을 조금 더 보시면은 혹시 시트 모습이 다른 게 혹시 보이실까요? 오른쪽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컴포트 시트로 편안한 시트 모양 형상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허벅지 부분이나 사이드를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허벅지 받침대 길이를 조절해주는 받침대도 있고요. 이 친구는 수동으로 개폐해서 이렇게 앞으로 더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이 다르다 보니 인레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컴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인레이,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 블랙 인레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혹시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작년에 출시된 Q5를 기억하실까요? 45 TFSI 프리미엄. 참고로 이 차량은 메모리 시트가 없었습니다. 디젤 차량 프리미엄 등급에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컴포트, 프리미엄 모두 메모리 시트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안쪽에 이제 센터 페시아 쪽 인레이도 보시면은 알루미늄 적용되어 있고 피아노 블랙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컬러에 따라서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이 다 베이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브라운은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베이지가 조금 더 포인트를 주는 좋은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거 사진을 배치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반대로 배치했는데요. 왼쪽이 프리미엄이고 오른쪽이 컴포트입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프리미엄인지 컴포트인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실내에 앉았을 때는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B세그먼트에서 항상 컴포트와 프리미엄 차이를 두던 옵션이 하나 있죠. 핸들 열선 컴포트에도 프리미엄에도 있고 컴포트에도 있습니다. 다행히 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손이 뜨뜻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3인치 버추얼 콕핏도 모두 잘 적용이 되어 있고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도 두 등급 모두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라인을 보시면 조금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특이하게 베이지, 특히 컴포트 모델에서만 컴포트의 베이지 시트에서만 천정이 베이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컴포트에서도 브라운이랑 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레이 컬러의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블랙 헤드라이닝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 색상에 관계없이 모두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천정을 블랙으로 마감하면은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어 노브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어 노브 부분에 무광 블랙이냐 유광 피아노 블랙이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레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긴 알루미늄, 여기는 피아노 블랙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조그 다이얼이 없어지면서 수납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피아노 블랙의 최대 단점이죠. 지문이 조금 많이 묻습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이트 조절부도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냐 블랙 헤드라이닝이냐 차이가 있고 보시면은 컴포트와 프리미엄 옵션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보시면은 컴포트에는 여기 은색 버튼이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블랙 부품이기 때문에 블랙 컬러의 부품이기 때문에 베이지 시트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좀 대비되는 컬러가 부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로 이동해서 보시면은 도어의 인레이를 빼면은 사실 뒷좌석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시트 적용되어 있고 시트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이라면은 아마 뭔가 다른 점을 보셨을 텐데요. 특이하게 선쉐이드가 컴포트 프리미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수동이긴 하지만 Q7에도 안 넣어주던 옵션을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아마 2열에 누가 타게 된다면은 특히나 자녀분들 최고의 옵션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운전석 시트를 맞추고 2열에 좀 타봤는데요. 크기가 보통 차량 크기가 국내 차량으로 따지면 투싼보다 약간 큰 정도입니다. 국내 차량들이야 전륜 구동들이기 때문에 워낙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내는데요. 우리 사륜 구동인 Q5 과연 실내 공간을 얼마나 뽑아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앉아보니 2열에도 공간이 꽤 넉넉했습니다. 운전석 시트를 맞추고 여기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프리미엄도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지 시트만의 특이점이 하나 있죠. 안전벨트까지 베이지입니다. 브라운과 블랙은
모두 블랙으로 안전벨트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등급 모두 널찍한 파노라믹 선루프 적용으로 2열에서도 좋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라스 부분은 안 열리고요. 여기 부분만 여기까지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차박을 하시게 된다면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는 선루프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이제 컴포트와 프리미엄 2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프리미엄에는 벤치 시트 플러스라는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수동 조작이지만 2열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슬라이딩 기능, 그리고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있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서 보셔도 컴포트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막혀 있는 반면에 프리미엄 등급은 이렇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면서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측면 하단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꼭 필요하시다면 무조건 프리미엄 등급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 변화폭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용해 보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적인 면을 좀 다른 점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차량과는 약 6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옵션도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뜨거운 여름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옵션이 있죠. 바로 통풍 시트. 컴포트엔 없습니다. 프리미엄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독일 3사의 국내 출시 차량들 보면은 이 통풍 시트가 잘 적용이 안 돼 있는데, 우리 차량이 가장 이 통풍 시트를 넓은 세그먼트에서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하실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또 있죠. 서라운드 뷰. 아쉽게도 컴포트에는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에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거나 혹시나 이제 단지 내 아이들이 뛰어노는 구축 아파트, 즉 차량까지 지나다닐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라운드 뷰가 단지 내를 빠져나올 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옵션에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속도만 유지해주는 크루즈 컨트롤만 장착이 되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조정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를 해주는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측면에서는 무조건 프리미엄에 손을 들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무입니다. 컴포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이 막혀 있어서 정보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보도 나타나고 있고요. 속도 및 크루즈 컨트롤 사용 정보를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이 파크 어시스트 기능, 여기 컴포트에는 없고 프리미엄에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파크 어시스트라서 단순히 스티어링 휠만 자동으로 조절해 줄 겁니다. 기어 변속이나 악셀 브레이크는 운전자분께서 조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우측 컴포트에는 그냥 유리로 마감된 1열 글라스, 반면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얇게 방음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1열이 이중 접합 유리라는 거죠.
도심주행 또는 고속주행 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약 7dB 정도 낮출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중접합 유리입니다. 1열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도 어쿠스틱 글레이징으로 표기가 되고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은 또 공통된 옵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공통된 옵션. 저희 예전에 Q3가 혹시 생각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Q3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와 프리미엄, 이 사이드 어시스트 기능으로 좀 차별을 뒀었는데요. Q5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에는 이 사이드 어시스트가 아주 없었고, 이번 PI 모델 들어오면서 컴포트와 프리미엄 모두 사이드 어시스트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행시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는 아주 꿀같은 옵션이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단의 표면등과 위쪽의 라인등 다 적용되어 있고 각각 30가지씩 컬러 조합이 가능합니다. 즉 표면등 30, 라인등 30 하면은 총 900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컴포트나 프리미엄 등급 어떤 걸 선택하셔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볼 열어보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컵홀더를 가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뒤로 밀어서 컵홀더를 다시 사용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컴포트와 프리미엄 모두 이 옵션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포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참고로 앞쪽에는 USB 타입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을 좀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트렁크 공간의 구성품을 살펴보자면은 컴포트, 프리미엄 가릴 거 없이 루프렉은 모두 기본 제공되고, 여기 1열과 2열 공간을 나눌 수 있는 파티션 넷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션 넷은 시트를 폴딩했을 때 위쪽에서 고정하고 이 안쪽에 있는 안전벨트 부분에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석과 2열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큰 이제 대형견들을 이제 차에 같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애견들이 이제 1열로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파티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은 520리터로 나왔는데요. 사실 전작이 550리터인데 왜 이렇게 용량이 줄었냐 하시는데, 이게 측정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30리터 정도 작게 표기가 되고 있다 합니다. 실제 공간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폴딩 시에는 1560리터까지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적용돼 있어서 킥모션으로 열고 닫고,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그리고 버튼으로 열고 닫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컴포트와 프리미엄을 조금 사진으로 살펴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장 컬러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컴포트 등급 같은 경우에는 나바라 블루, 맨하탄 그레이, 플로레 실버, 글래시얼 화이트, 마이소스 블랙, 그리고 신규 컬러로 디스트릭스 그린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의 경우 앞서 컴포트와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맨하탄 그레이 컬러가 데이토나 그레이 컬러로 변경된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디스트릭스 그린 신규 컬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점에는 시승차로 컴포트, 화이트의 블랙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 전시차로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혹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셔서 시승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5 PI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조만간 시승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